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볍게 털어놓았던 내 고민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 입에서 흘러나올 때, 그 순간 느껴지는 배신감, 말하지 말걸. 스스로를 탓하며 이 말을 마음속에 되새기는 순간이 있죠. 사연자 57세 이모 씨도 그랬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을 친했던 지인에게 털어놓았는데 몇 주 뒤 명절날 며느리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불편해 하신다면서요. 다 들었어요. 이모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말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갔지? 우리는 늘 이렇게 후회합니다. 누군가를 믿고 비밀을 나누었다가 그 비밀이 내 약점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을.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심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 상대에게 힘을 넘겨준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비밀을 쉽게 말하고 후회할까? 그리고 내 감정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침묵할까? 지금부터 당신의 인간관계를 바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비밀을 쉽게 말할까? 심리적 이유. 사람들은 비밀은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순간적으로 털어놓고 후회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1.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마음을 꺼내놓으면 상대가 나를 더 이해해 줄 거라 기대하죠. 하지만 문제는 상대는 그 비밀을 나를 인정해 주기 위한 재료가 아니라 평가의 재료로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서 말하지만 결과는 종종 반대로 흘러갑니다. 2. 외로움이 깊어지면 입도 더 열립니다. 중년이 되면 마음속에 말할 곳이 줄어듭니다. 가족에게는 걱정시킬까봐 못하고, 자녀에게는 부담 줄까봐 못하고, 배우자는 이미 지쳤고, 친구도 예전만큼 가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친절하게 굴어도 마음이 열리며 말이 많아지죠. 하지만 그 일시적 친밀감은 진짜 관계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3.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경계를 무너뜨릴 때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하소연이야. 이 정도는 말해도 괜찮겠지. 딱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하지만 비밀의 성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정보도 오해와 갈등을 만들기엔 충분하니까요. 며느리 얘기, 자녀 얘기, 돈 얘기, 부부 사이 문제, 이건 1%만 흘러도 100%의 오해를 만듭니다. 4. 관계를 빨리 가까워지고 싶은 조급함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에서 빨리 친해지고 싶은 욕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과하게 먼저 보여줍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천천히 깊어질 때만 안전합니다. 급하게 쌓인 친밀감은 급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5. 상대를 과대평가하는 신뢰 착각 때문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상대의 입의 무게를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인지, 남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인지, 감정 따라 말이 휘는 사람인지, 이런 걸 체크하지 않은 채 그 사람에게 비밀을 맡기는 실수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신뢰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전에 내 약점을 먼저 내어준 상태죠. 비밀을 말했다가 상처받는 이유.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털어놨는데 결국 그 말이 나를 찌르는 칼이 되었던 순간. 그때 느꼈던 당혹감, 배신감, 그리고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 하는 깊은 후회. 이런 상처는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건 내 마음의 가장 약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일이기 때문이죠. 1. 상대는 내 아픔을 이해해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내 이야기를 공감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저 호기심으로 듣거나 가볍게 소비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내겐 무거운 이야기인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쉽게 말하지? 상대의 공감 능력이 내 기대에 닿지 않았을 때 상처는 깊어집니다. 2. 나만의 진실을 타인이 자기 기준으로 재해석할 때. 우리는 내 경험과 감정의 맥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은 그 맥락을 모른 채 자기 생각과 가치관으로 내 이야기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 걸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냥 넘기지 그걸 왜 마음에 담아? 내 이야기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순간
마음은 가장 깊이 다칩니다. 3.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입을 타고 번질 때.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만 한 말이 어느 순간 여러 사람의 입을 타고 퍼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로 떠돌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그리고 후회. 4. 가장 아픈 이유, 비밀을 털어놓은 내 선택을 원망하게 되기 때문. 상처의 핵심은 타인의 배신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결국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믿었지? 왜 그날 그 말을 꺼냈을까? 타인의 행동보다 더 아픈 건 내 선택을 후회하는 고통입니다. 이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5. 비밀이 상처로 바뀌는 진짜 이유. 비밀은 사실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가장 여린 부분입니다. 그 여린 부분을 누군가에게 내어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정성껏 다뤄주지 않을 때 내가 말한 비밀이 나에게 깊은 상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어요. 비밀을 이야기할 사람은 관계의 깊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도덕성, 공감력, 무게감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비밀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비밀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 비밀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말을 아끼는 기술이 아닙니다.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 다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일상의 작고 구체적인 기준부터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 감정이 요동칠 때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사실 많은 비밀은 차분한 상태에서는 말하지 않을 이야기들입니다. 서운할 때, 외로울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 우리의 입은 평소보다 훨씬 쉽게 열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면 대개 후회가 밀려오죠. 감정이 흔들릴 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도 여전히 말하고 싶다면 그건 비밀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정보입니다. 두 번째 원칙, 말하고 싶은 욕구를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 것.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마음이 가벼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말을 해서 풀리는 감정은 아주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습관을 들이면 위험해져요. 이 사람이니까 말해도 되겠지라는 잘못된 기준이 생기게 되거든요.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기 전에 먼저 이건 시간이 지나도 이 관계가 멀어져도 문제 없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 관계별로 말할 수 있는 깊이를 다르게 가져가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깊이의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관계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인연, 가벼운 지인, 친한 친구, 마음의 가족, 그리고 각 단계마다 허용되는 이야기의 깊이가 달라야 합니다. 가벼운 관계의 깊은 이야기를 꺼낼 때 상처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 원칙,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도 사실 전체를 말할 필요는 없다. 비밀을 말하게 되는 결정적인 상황 중 하나는 조언이 필요해서입니다. 하지만 조언은 내 인생의 100%를 털어놓아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언이 필요한 포인트만 선택적으로 말해도 됩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덜 하면 상대가 날 오해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오히려 많은 정보를 줄수록 타인의 해석이 끼어들 여지가 많아지면서 상처도 같이 따라옵니다. 다섯 번째 원칙,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은 사실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다. 이걸 이해하면 우리는 훨씬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나를 설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비밀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일 때가 더 많습니다. 내 감정이 안정되면 비밀의 70에서 80%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게 됩니다. 여섯 번째 원칙, 내 약점을 잘 아는 사람을 잘 선정하라. 비밀을 말한다는 건 내 약점을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조심스럽게 다룰 사람이 있고 무심하게 휘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방법의 핵심은 내 약점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 그 한 가지 기준만 잘 보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마지막 원칙, 말하지 않는 능력은 나이를 먹을수록 가장 큰 지혜가 된다. 어른이 된다는 건 아는 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스스로 지키는 힘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을 아낄수록 관계가 단단해지고 침묵을 선택할수록 마음이 평온해지며 불필요한 상처에서 멀어집니다. 비밀을 지키는 건 고독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감정을 털어놓기 전에 잠시 멈추고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습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만나고 또 떠나보내며 그 사이에서 수없이 마음을 다칩니다. 그런데 상처받는 일들 중 가장 오래가는 것들은 대부분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비밀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가장 순수한 부분이자 나만의 공간을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 울타리를 함부로 열어두지 않을 때 우리는 인생에서 훨씬 적은 상처와 훨씬 큰 평온을 얻습니다. 결국 비밀을 지키는 건 고독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지혜입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야 할 나만의 영역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오늘부터 나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말하지 않는 지혜를 실천하겠습니다. 한 문장만 남겨도 그 결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앞으로의 인간관계에서 후회보다 평온이 더 많아지는데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인생 리셋 상담소입니다. 우리가 함께 더 지혜롭고 단단해지는 길을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